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2회차 실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CTS 방송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방송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왔는데 아침 일찍부터 방송도 이렇게 보고 바쁜 하루 중에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끝나시고요, 합격하시고 CTS 유튜브에 김덕기 교수 치면 나올 겁니다. 방송 들으시면 원조 믿음 천국 불신족, 이게 원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방송했거든요. 보시면 많은 또 감동과 메시지가 전달될 겁니다. 또 우리 교수님이 방송에 나왔구나, 또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뻐하려면, 내가 매일 기쁘게 기뻐하려면 우선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 안 되면 안 기뻐져요.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기쁨 뿜뿜 하기 위해서 합격이 중요합니다. 합격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정신분석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별 중요치 않아요. 미괄식이에요. 귀납법 끝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방어기제 물어보는 겁니다. 방어기제의 종류 5가지만 쓰시오. 5가지만 쓰려겠는데 6가지 쓰면 아주 짜증나요. 그러니까 5개만 쓰면 됩니다. 5점이고요. 여기서 설명하라고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카페에 질문 많이 올라옵니다. 교수님, 설명하라고는 설명 꼭 써야 되나요? 이 미션 그대로 하면 됩니다. 5가지만 쓰면 되고 6개 쓰면 안 되고, 설명하라고 없잖아요. 설명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쓸 칸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션 그대로 하면 됩니다.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면 소수점은 몇째 자리가 찍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와요. 문제 그대로 써 있어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약자를 꼭 붙이시오. 이 미션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됩니다. 문제에 다 써 있습니다. 설명하라고 없으니까 설명 쓸 필요가 없죠. 5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외운 사람 get 미친 거예요. 최고 많이 나올 때가 5개만 나와요. 5개만. 그러니까 5개를 여러분 꼭 찍어서 외우기 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워두시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쓰시오라고 나왔지만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에다가 설명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뭐 설명이 나올 때는 그때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5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5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갑니다. 보딘 이것도 이건 5개죠. 5점 또 먹고 들어가죠. 보딘의 심리적 원인 5가지. 제가 어디 살죠? 광명에 살죠. 광명에 어디가 있죠? 이케아가 있죠. 이케아. 광명에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뭘 팔죠? 의자를 팔죠. 그래서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 이케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얘기를 참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어떤 뭐 직공 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서 또 제 자료를 또 막 유출해서 또 팔아먹고 그렇습니다. 정말 짜증나는데 하여튼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또 팔아먹고 있어요. 참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자 정보 선택에 문제가 없다. 5점짜리고요. 이것도 쓰고 설명하시고 나왔죠. 얘만 쓰는 것만 있기도 하고요.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시고까지 있는 문제들은 설명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설명은요, 신뢰도 똑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타당도만 있으면 됩니다. 맞냐, 안 맞냐. 비스무리하면 다 맞게 해준다는 겁니다. 타당도 있게 근데 내용이 맞을 수밖에 없죠. 의존성,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 자갈등, 내면이 갈등하는 거, 정보 부족, 정보가 불족하는 거, 선택에 따른 불안, 선택할 때 불안이 생기는 거, 문제, 확신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을 느끼는 거 쉽잖아요. 그런 걸로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그냥 맛있게 비벼서 여러분 드시면 자동 뻥으로 합격이 됩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특성 이름 브레필드, 이것도 뭐 제가 OT에서 많이 강조했죠. 브레필드의 한국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정제동이다. 김제동이 아니라 정제동이다.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또 지금 여기서 또 열받은 게 확 올라오네요. 요새 막 엄청 이거 뭐 광고하더라고요. 직공 뭐 사 어쩌고 이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 카페가 뭐 에듀 왈 또 여기랑 연동된 것 같아요. 이것들이 아주 장난질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브레이필드 정제동의 한국 이름은 뭐 김제동은 정제동이다. 이렇게 제 거를 똑같이 또 만들어 갖고 또 그걸 팔아먹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요? 이것들 아주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브레이필드 한국 이름은 정제동이다. 김제동이 아니라 정제동이다. 뭐 이런 걸 다 만드는 것 같다가 아주 지랄 옆차기를 하고 있네요. 아주 갑자기 훅 올라오네요. 진정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법이 있으니까 법의 조치를 취하고요. 저는 또 불안 감소 기포, 근육 유연을 해서 불안 이겨먹는 걸 작성해서 둔감화시키고 빨리 또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정제동 쓰는 건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비비고 맘대로 하자. 정보적 기능, 정보가 부족해서 지식을 증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식을 증가시키는. 재조정,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업 선택의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현실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거다. 동기화 기능, 동기부여해 주는 거다.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섞어서 쓰면 모두 정답 처리한다. 채점자는 정제동을 썼냐 안 썼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요, 이쯤에서 진짜 실기가 또 재밌는데 그렇게만 공부하면 실기 이거 뭐 공부할 것도 없네, 뭐 누워서 떡 먹게 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글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키워드만 외워서 타당도 있게 째째뽕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수포의 진로 발달 5단계 중 성장기 하위 단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처음 나왔네요. 이 문제는요. 보통 수포에서 나오는 거는 상담의 과정, 문심자 현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성탐 확 유세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성장기의 하위 단계, 환흥능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환흥능, 성장기 하위 단계 환흥능, 1차에 많이 나왔죠. 환흥능이다. 나이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나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4세, 14세 때는 아동의 욕구가 지배적이므로 역할 수행이 중시되는 그냥 직업의 진로 발달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시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진로 발달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안 나면요. 진로 발달에 따라서 환상을 갖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이지. 이건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는 뭐예요? 그냥 촉진제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아동의 욕구가 지배적이고 역할 수행이 중시된다. 그러면 역할 수행이 중시되고 진로 발달에 환상을 느끼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 욕구가 지배적이면서 진로에 대해서 환상을 느끼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흥미기는 뭐예요? 진로 목표에 대해 그냥 흥미를 갖는 시기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뭐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진로의 목표도 2개 외우려면 헷갈려요. 그냥 내용도 빼고 진로의 목표에 의해서 목표를 결정하는데 흥미를 느끼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능력기, 진로 문제에서 능력을 중요시하고 훈련 조건을 중시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내용 그대로 그냥 엿가락처럼 쭉 늘어뺀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갑니다. 첫째, 또 여기서 또 성격 고치자. 나이는 진짜 안 외워도 되나요?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불신지옥이에요. 불안지옥. 개미지옥에 빠집니다. 버리세요. 그다음에 얘는 엿가락처럼 쭉쭉 빼자. 환흥능을 아냐 모르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십니다. 또 잔실하지만요.
화능능은 교수님 알아요. 필기 때 외워서요. 근데 저는 쓰는 게 못 쓰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글자 하나씩 외우는 꼼꼼쟁이, 완벽주의자들이 아주 고민하는 스타일입니다. 성격 어떻게 돼요? 답은 뭐예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성격만 고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버려야 자유가 찾아오고요. 비워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쉽게 공부하십시오. 맛있게 공부하십시오. 5번 가보시죠. 집단 상담, 이것도 누워서 떡 먹기죠. 집단 상담할 때. 집단 상담 하시고 됐습니까? 집단 모이죠. 어떤 집단이나 이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만 쓰라는 거죠. 성장, 타인과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위해서 만든 집단이다. 교육 집단, 문화센터 등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아름다운 밤에요. 오늘 밤에는 우리 어떤 연주회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오카리나 연주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카리나 교육, 이런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 상담 집단. 어떤 문제 해결을, 상담을 왜 받아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을 목표로 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치료 집단.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집단이죠. 정서행동 장애 집단으로서 ADHD 이런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 세 가지만 쓰라고 나와요. 항상, 나 항상 그대를. 이선희 씨의 나 항상 그대를. 문제는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여기서 그러시면 되겠지만, 교수님, 난 병적으로 이게 안 이어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되겠고요. 좋아하는 거 세 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보시죠. 인적 자본. 이게 또 나왔네요. 현정이가 건강 정보를 알려준대요. 누가요? 현정이가. 그래서 현은 현장 훈련, 정규 교육, 2주, 현정이가 건강 정보, 이런 것들.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투자 세상 어렵잖아요. 이건 스펙 쌓기예요. 스펙. 인적 자본이라는 건 사람을 스펙화시키는 겁니다. 인적, 영어로 HRD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직업정보 시간에요.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오늘 영어 싫어하는데 영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원처럼 개발하는 거. 이걸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죠. 어떻게, 스펙을 어떻게 썼냐? 현장 훈련 많이 해서 스펙 쌓아라. 정규교육 잘 봐, 스펙 쌓아라. 2주, 이사해서 스펙 쌓아라. 맹모, 삼천지교, 맹자 엄마가 아들 교육시키려고 서당했는 데로 이사 갔지 않습니까? 그게 2주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도 스펙이죠. 건강해요, 여러분. 저도 강의에 스펙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조. 이렇게 강의하면 이게 스펙이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요. 벌써 스펙, 무슨 스펙이에요. 강의 끄고 싶죠. 정보, 찌찌뽕. 글자를 외우지 말고 여러분 흐름을 잡아서 왼손 오른손 타닥게 비비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 직공목 카페에서 어마어마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직공목 카페에서 강의들은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합격입니다. 이런 정보, 훌륭한 정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 실기는요,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한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외워서 을자를 빼먹으면 이거 다 오답입니다. 똑같이 외워서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인지 팍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인지 깨져버려요. 공부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7번 갑니다. 검사는 사용 목적, 이것도 자주 나왔죠. 기준 참조 검사 쉽죠. 준거 참조 검사 쉽죠. 우리 징그럽겠지 않습니까? 기준 비교하는 거, 준거 기준점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그래서 개인 점수를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 개인 점수를 상대방 내 집단에 있는 점수와 비교해서 해석하는 거. 표준화 심리검사, 이건 상대평가, 절대평가. 국가 자격시험, 또 표준화된 심리검사라고 표준화자도 안 써도 돼요. 그냥 각종 심리검사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각종 성격검사, IQ검사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시니까 예를 들어준 것 뿐입니다. 여기다가 국가적인 직업상담과 시험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는 IQ검사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꼭 이것만 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타당도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한국표준직업 이것도 뭐 1차 때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얘만 나오면 벌써 흐르는 미소를 뭐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아우 다수 직업 종사자 나왔네. 다시수체 팍 나오죠. 다시수체. 그래서 뭐 0.5초의 갈등도 없습니까? 시간 우선 원칙에서 가장 먼저 다수 투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직업으로 우선 결정하고 이걸로 결정을 못할 때는 수입이 많은 것으로 결정하고 그래도 결정을 못할 때는 조사할 때 최근의 직업 원칙이다. 조사 시. 그래서 뭐 A라는 직업과 B라는 직업 할 때 조사할 때 뭘 하고 있냐. 그래서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을 하고 있다. 이것도 쓰는 거는 이렇게 내용만 맞으면 되고요. 이 내용을 썼냐 안 썼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실수하는 게 문제를 잘못 읽어서 이게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포괄적 직무에 있어서의 직업 원칙 뭐예요? 포주체생, 주체생 그러면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세상급 직무 우선 원칙. 이거 쓴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공부를 아리까리하게 해서. 그래서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실기는. 여기다 포주체생 쓰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 외웠고 문제를 찌찌뽕 못 시켜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공부는 다 합니다.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 다 하는데 문제와 찌찌뽕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흐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찌찌뽕을 못 시키는 사람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우리 직공목 카페 우리 김덕희 제자 여러분들은 흐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삶을 살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표를 보고 답하시오. 아 숫자 나오네. 숫자 나왔어. 나 스푸자인데? 또 길어 또 왜 이렇게? 또 뭐가 또 아리까리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률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률. 고용률 계산 알죠? 1차 때부터 우리 뭐 자동 뽕을 했습니다. 고용률 구하는 공식. 고생해서 성취하라. 고생취 곱하기 100이죠.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 나왔죠. 취업자 수 나왔죠. 나머지는 허당이에요, 허당. 허수란 말이에요. 장난질이란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대로 계산기만 누르면 답이 나오죠. 계산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산기 딱 누르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써있죠. 그대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됩니다. 교수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안 맞게 주나요? 부분 점수 안 주나요? 안 줘요. 왜요? 문제 써있잖아. 둘째 자리.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해서요. 계산 누르면 고생취 누른 다음에 곱하기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22982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빵점칠이 돼요. 1000명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73.4% 써야 됩니다. 100분의 1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잘 쓴 다음에 73.4 하면 이건 빵점이에요. 부분 점수합니다. 퍼센테이지 써야 되고 1000명 꼭 써야 됩니다. 29세 이하 고용률 이거는 29세 이하니까요. 29세 이하면 여기죠. 그러면 고생취 그대로 다 더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더해서 나눈 다음에 나오면 40.5%다. 누가 더 많아요? 20세 이하의 고용률보다 73.4니까 훨씬 많죠. 30대, 50세가.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29세 이하의 고용률이 35세 고용률보다 현저하게 낮죠. 30, 50대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30, 50대 고용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취업이 그만큼 잘 됐는데 이 얘기는 현실 자각 타임. 어떤 일자리가 50대 일자리가 들어왔다. 이게 안정적일까요? 대부분이 비정규직, 임시직, 땜빵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가 불안전 취업자가 많이 포함된다. 만약에 한 달 뭐 노가다 뗐다. 이렇게도 취업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불안전 취업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보면 그냥 겉모양만 보면 어쨌든 30대, 50대 고용률이 29세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가 더 활발하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쉽죠? 10번 갑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종, 진로 사정의 세 가지.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문제를 찌찌뽕시켜야 돼요. 진로 사정의 세 가지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호구 조사를 했죠. 호구 조사할 때의 구조. 호구 조사할 때 구조는 진로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하루가 있고, 또 강점과 장애가 있고, 또 요약이 있고, 이런 네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진로 사정이 세 가지예요. 문제를 또 찌찌본 목식 본 사람은요, 진로 사정이 세 가지. 오케이,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장애, 요약. 이거 쓴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겠죠. 여기의 내용입니다. 진로 사정의 내용. 진로를 사정은 조사지, 어세스먼트. 진로 뭘로 조사하냐 이거예요. 직업 경험, 이전 직업, 가장 좋았던 점, 싫었던 점, 다른 직업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직업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조사하고요. 두 번째, 또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 이게 생각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이렇게만 써도 돼요. 또는 교육 또는 훈련 특징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정확히 글자를 다 쓸 필요는 없죠. 내용만. 어떤 교육을 받아봤고, 어떤 훈련을 받아봤고, 어떤 교육을 받아봤고,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좋았던 점, 싫었던 점, 또 어떤 내용이냐, 뭐 이런 거 그냥 주절주절 쓰면 되겠죠. 여가 활동. 그래서 여가 시간에 어떻게 활용했고, 사회활동 뭘 했고, 또 사람과 우정관계, 대인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세 개 쓰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 진로상 세 가지 부분을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내용들을 그냥 버무리면 됩니다. 직업 경험, 두 번째 교육 또는 훈련, 세 번째는 여가 활동. 이 세 가지가 진로 사정의 포인트다. 세 가지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갑니다. 롭퀴스트와 데이비스, 롭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아주 세 가지 간단하죠.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또는 만족 질문지 다 같은 말입니다. MIQ, MJTQ, MSQ 영어만 써도 되고 다 같이 써도 되고, 여기다가 또 MIQ 또 잘난 척하고 어설프게 외워서 MIQ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MJTQ 미네소타 중요성 빵점이에요. 빵점. 아예 그럴 바에는 쓰지 마십시오. 그냥 한글만 이렇게 외우세요. 또 여기다 미네소타 중요 질문지, MSQ 이러면 빵점입니다. 안 쓰는 게 나아요. 한글만 써도 다 맞게 해줍니다. 교수님, 책에는 JTQ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오타 아닌가요? 오타 아니에요. MJTQ, M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12번 갑니다. 특성 요인 직업선언, 분종진 예상초 4분의 3막지 3막자 짜자잔짠 분종진 예상초 나오죠. 분종진 예상초. 그래서 종합 진단, 또 예우에 대한 얘기다. 종합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면 일단 쉬운 얘기입니다. 진단 어쩌고 저쩌고, 또 예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그냥 대충 쓰면 다 맞게 준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만 잡아서 그냥 한 줄만 예우, 예측은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예우라고도 하고요. 또는 예측이라고도 하죠. 같은 겁니다. 예측은 그럼 이렇게 쓰죠. 예측은 예후라고도 하며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 일종의 예언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되고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 줄 빵 쓰면 됩니다. 채점자는 예를 제대로 썼냐 안 썼냐 이걸 보는 겁니다. 13번 가죠. 홀랜드 이거는 설명하기도 정말 아주 유치뽕입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현탐의 사진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형 잘 알 겁니다. 통과. 14번 갑니다. 선대형 예 아니요. 그래서 객관식에 대한 검사죠. 객관식 검사의 창점. 객관식 검사. 김덕희 교수의 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좋다. 2번 중간이다. 3번 나쁘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걸 이런 선다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장점이죠. 장점. 집단 검사에 여러 명 검사할 때 100명이 돼도 검사할 수 있죠.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죠. 그냥 받으면 그냥 부담 없지 않습니까? 또 이걸 그대로 보면 채점과 해석이 용이하죠. 뭐 신뢰도와 탄도가 대체로 높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건 5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 넘어요. 그냥 객관식 검사 좋은 거. 시간이 절약된다. 뭐 채점이 용이하다. 뭐 이런 거죠. 뭐 비용이 싸다. 뭐 이렇게. 15번 갑니다. 아유, 노동수요 탄력성 이것도 뭐 우리 직공무 회원 여러분들하면 뭐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노동수요 탄력성. 일자리가 쪼물딱 아주 갑질을 받는구나. 갑질 뭐가 떠올라요? 갑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씨. 그래서 오일남씨가 사람들 막 총질하고 죽이고 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가 다 총 맞고 죽죠. 대다수가 총 맞았다. 그래서 대다수 총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다. 다른 생산수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또 생산물 수요의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 일자리는 탄력적이다. 총 생산비 중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16번 가보시죠.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타독까지. 이건 외워야 됩니다. 직무기술서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직무에 대한 표식이 들어가고요. 직무에 대한 개요가 들어가고 직무 수행 방법, 직무 내용, 직무 요건. 요건 외우기 쉬울 겁니다. 외울 때도 그냥 직무, 표식, 개요, 내용, 요건, 수행 방법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찰지겠네요. 17번으로 가보시죠.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 오차를 줄여야겠죠. 오차 줄이는 방법을 3가지만 쓰래요. 3가지를. 이 중에 3개만 고르면 되겠죠. 오차 줄이면 어떻게 해요? 사실 정답은 간단해. 한 글자예요. 잘. 끝이에요. 잘. 이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1번 잘, 2번 더 잘, 3번 더 잘 이러면 안 되겠죠. 국가고시니까. 그래서 이쁘게 포장을 해야겠죠.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한다. 또 검사 실시와 채점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또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항을 제거한다. 이 정도 문항수를 늘린다. 이 정도에서 3가지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실직하고 나서 무능하다라는 부정적 작용. 실직 누가 다 하고 있죠. 실직. 저는 직장 25번 바꿨어요. 25번이면 24번을 실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직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직하고 나서 나는 무능하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 이걸 자동적 사고, 인지 3제라고 그래요. 인지 3제. 인지가 뭐죠? 다 같이 대가리의 3가지 문제점. 인지 3제예요. 인지, 대가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이상하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겠죠. 누가 얘기했어요? 백이지, 백. 백의 인지 3제, 대가리의 3가지 문제점. 그래서 이걸 인지 자동적, 부정적 사고, 비관적 사고, 염세의지적 사고, 이게 자동 뽕으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나는 실직했어. 나 죽어야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부정적 사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은 뭐 검증해요. 검증할 필요도 없죠. 대가리 고쳐 이게 답이겠죠. 대안적 사고. 대가리 고쳐 이러면 또 국가고시니까 또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진 자동적 사고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실제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실직은 다 경험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회다. 그런 생각 갖는 그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해서 논박이라는 디스푸트 깨우쳐지는 거예요. 실직은 무능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평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그 다음에 방법은 3가지죠. 정서적 기법, 정서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동적 사고를 정서적 표현이 좀 애매하죠.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서를 통해서 치료한다. 언어를 통해서 치료한다. 행동을 통해서 치료한다. 누가 알려준다. 상담사가. 누구에게? 내담자가. 그러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자동적 사고가 문제가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내담자가 언어로 표현을 하게끔 해서 자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문제점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 행동적. 이제 현실 타당성이 검증하기 위해서 행동 실험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썰만 풀면 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정서를 치료해주고 언어적 기법, 말로 표현해서 내담자의 문제점을 자각시켜주고 행동적 기법, 행동을 통해서 행동적 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치료해주는 이런 기법이다라고 주저리 아름답게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한두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요.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10개만 맞으면. 나머지는 소설 쓰면 됩니다. 부분 점수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어차피 합격이니까요. 100점 맞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합격이다. 자신감을 갖고요. 여러분 기쁘게 공부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